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아무래도 이 시기에는 부동산 시장 점검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사실 많이들 지치실 거예요. 집을 가지신 분들은 세금은 내야 되고 또 이자도 비싼데 뭐 기사가 계속 나와요. 뭐 푼다 만다 소용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여러분 주변엔 변화가 없죠. 왜냐면 여러분 나가보시면은 집을 못 팔던 사람이 갑자기 팔게 됐거나 아니면 뭐 전세입자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거나 아니면 뭐 역전세 문제가 해결이 됐다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여전히 실제로 집을 가지신 분들은 제가 상담을 해보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분명히 정부는 뭔가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쭉 기사를 보다가 이 기사가 좀 눈에 들어와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membership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제지역 해제 후 부동산 매수 문의 2배 늘었고 거래는 글쎄잖아요. 이 기사를 왜 집었냐면 맞아요. 쭉 같이 봐도 될 만큼 맞아요. 그러니까 기사가 제가 느끼는 현실이랑 괴리감이 있는 게 꽤 많거든요. 물론 그 기반으로 하는 건 있지만 집주인 급매물 속속 회수 움직임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건 제가 시장에 나가서 확인해 봤을 때 그거는 제가 미리 알기가 참 어렵잖아요. 지금 초급 매물 있죠, 여러분. 초급 매물. 그러니까 진짜 싼 거 있잖아요. 그분들은 꼭 팔아야 되는 게 맞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분들이 지금 팔았다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이 정말 예를 들어서 실수요가 정말 많은 지역들은 이 현상이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이 급매물이 뭐냐면 지금 거래가 되는 초특급 급매가 아니라 초초급매가 아니라 그냥 급매. 사실은 약간 의미 없는 물건들이거든요. 그게 좀 들어갔고요. 초특급 급매가 들어간 거는 지금 규제 해제 때문인지 아니면 이분들이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 뭐 전세입자를 새로 맞추든 대출을 갖다 쓰든 뭐 인테리어를 새로 하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난 건지 규제 해제가 됐다고 매물을 회수했다고 하기에는 지금 시장 분위기는 매물 회수랑은 거리가 멀거든요. 여전히 매수자 초우위 시장이고 매도인은 살아남기 위해서 던질 사람은 던지고 다음 타자가 대기하고 있고 거래량이 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와중에 이제 명절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결정을 뒤로 미루겠죠. 강남 3구 등 토지거래 허가 해제 기대. 토지거래 허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의아하긴 한데 현실은 현실이니까 민주주의 국가란 단어랑 토지거래 허가랑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되게 의아해요. 토지거래 허가? 이거 중국에나 있을 법한 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해지가 되면 저는 이건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수요가 많고요. 그리고 한동안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못 산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토지거래 허가가 풀리면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옆에 풍선 효과 있죠. 잠실을 묶으면 옆에 이제 신천동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반포를 가보셔도 그렇고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풍선 효과가 있었다는 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있는 집을 사고 싶은데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못 사서 옆에 걸 산 거니까 수요가 일정 이상 쌓여 있다면 토지거래 허가가 풀리면 효과가 있겠죠. 얘는 하면 거래가 좀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거 풀 마음이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경기도 일부 지역은 조금씩 풀던데 경기도 지역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랑 강남구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랑 굉장히 좀 차이점이 있거든요. 지켜봐야 되겠고요. 매수자 집값 더 하락 변수는 금리인데 일단 이게 커요. 많은 분들이 이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중개사님들이나 어딜 가도 얘기를 해요. 요새 금리에 누가 집을 사라고 하는데 전 예전에 뻔히 봤거든요. 금리가 이거보다 높은데 집을 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뭐 지금 분위기에서는 금리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때랑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게 더 커요. 지금 집을 사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거 풀면서 서울 일대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지 주목된다. 아니요. 제가 봤을 땐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푼 거는 부흥책이 아니라 규제 완화잖아요. 원희룡 장관님이 이거 빚내서 집살한 뜻 아니라는 거 맞아요. 왜냐면은 예전에 부총리님이 초이노믹스 있잖아요. 빚내서 집사라고 할 때는 침체장이기도 했고 그 전에 그리고 진짜 부흥책을 냈어요. 집을 사라고 부흥책 떠밀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규제를 완화하는 정도기 때문에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게 아니에요. 정부는 요 정도 풀어놓고 본인들이 원하는 거래량이 살아나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살아나지 않을 것 같고
이 정도 풀린 걸로 활기를 띨지 이거는 정말 모르겠어요. 전 지금 초반의 반응을 보면 물론 이것도 너무 성급하긴 하지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변화가 전혀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수요가 있는 일부 인기 단지에서는 조금 느껴지겠지만 전국 특히 경기권, 그러니까 수도권을 놓고 봤을 때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3일 대책 발표 전으로 매수 문의 전화가 두세 배 정도 늘었다. 이거는 어쨌건 매수를 고려하고 있던 분이나 이미 기존에 물건을 내놓은 매도인 분이나 또는 임차인 분들이 좀 문의를 해요. 왜냐면 임차인 분들도 결국엔 나중에 집을 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문의만 있고요. 문의만 없고 직접 둘러보러 온 사람도 전혀 없다가 이제 13팀이 왔다고 했다. 무슨 말이냐면 집을 보러 나오긴 나옵니다. 이걸 제가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나와서 집을 살려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규제 풀려서 나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진짜 싸게 살라고 하세요. 거래가 거의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 원하는 가격을 부르세요. 거의 기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로 잘 못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규제 완화를 해도 사람들이 이미 추가 하락한다고 겁을 먹고 집을 안 사고 있고요. 그 전에 시스템이 붕괴가 돼 있었는데 이거를 살리고 심리를 회복시키고 언론의 공포를 걷어내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밑에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규제를 풀었다고 해서 주택가격이 오르길 바라지도 않을 뿐더러 오를 것이라고 보지도 않는다. 정부가 원하는 바는 끝까지 얘기하지 않고 주택가격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올릴 마음이 조금도 없더라고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하시고 마무리는 전세 사기 단속이에요. 전세 사기 단속을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기 단속을. 물론 맞죠. 맞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세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시스템 제도 개선을 하는 데가 국토부 아닌가요? 전세 사기를 단속하는 것도 일에 포함되겠지만 저는 그건 경찰이란 단어가 더 잘 어울리는데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끝은 어딘지 정말 궁금하긴 한데 정말 정치로 향하는 모든 것이 정치인 곳이 지금 부동산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규제 지역에서 풀리고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도 늘면서 집주인이 금매를 내놨다가 더 지켜보겠다고 걷어들이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초금매가 없어야 되거든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 걷어들였다는 건 뭐예요?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인 사람이잖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 요게 금매. 난 반드시 팔아야 돼. 못 팔면 생존할 수 없어. 초금매잖아요. 초금매 못 들어간다고요. 지금 그 정도로 망가진 분들이 계세요. 자, 이젠 얼마로 어디까지 살 수 있느냐, 전세는 얼마를 내놔야 하느냐며 구체적으로 묻는다. 라고 물었다면은 약간 사람들이 관심은 올라간 게 맞는데 여전히 시장에 참여는 못하고 있죠. 요번에 특례 대출 나오면은 그 여파는 봐야 되는데 그분들이 사갈 매물대는 뻔해요. 규제 지역으로 남아있는 강남 3구와 용산 지역은 아직까지 잠잠한 모습이다. 잠잠하죠. 얘네는 별로 안 떨어졌거든요. 떨어진 단지도 있는데 별로 안 떨어졌고요. 실수요만 돌면서 거래량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요번에 집 알아보면서 놀란 건데 얘네는 초금매가 거의 없어요. 정말 나가보시면 생각보다 없어요.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별다른 움직임은 느껴지지 않는다. 달라진 게 없어요.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려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이쪽이 살아나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중개사님들도 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집주인들은 규제를 기다리고 있고 규제 해제, 수요자들은 집값이 더 떨어질지 아닐지를 지켜보고 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사겠어요. 안 산다니까요. 누군가는 뭔가 시그널을 줘야 돼요. 어디서 뭔가 이유가 돼서 시장이 불안정해진다던가 아니면 정치권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던가. 원래는 정치권에서 시장에 개입하는 건 옳지 않지만 이미 개입해서 시장을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회복을 시킨다고 했으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정말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급매물이 대부분 걷어들여진 데다가 역전세난도 심해 당장 집을 산다는 사람은 없다. 이거 아니에요. 급매물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했고요. 이건 맞습니다. 네, 역전세난도 심해. 당장 집을 산다는 사람은 없다.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아예 그냥 보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세금, 대출, 실거주 의무 등 퇴로를 열어주면서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기반은 만들었지만 파는 깐 건 맞죠. 어느 정도는. 국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고 DSR 또 그대로여서 이번 대책이 시장의 판도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 저 동감합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는 진행 중이고 여전히 주택 가격은 높다며 집값 바닥은 올해 안에 확인할 수도 있지만 V자 반등을 기대하기엔 금리가 여전히 변수이다. 무슨 얘기인지 전혀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올해 침체장이란 뜻인지 이게 모르겠는데 집값 바닥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 얘기를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요거 양지영 RNC 연구소장.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꾸준히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만하면 아웃라인이 나온 거예요. 시장은 여전히 똑같아요. 거래량은 살짝 늘겠죠. 근데 이거는 나중에 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판을 깐 거지 시장이 제대로 가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갑자기 또 국토부 장관님이 예전 모드로 돌아가셨어요. 정말 되게 당황스러워. 저도 영상을 몇 번 내보냈잖아요. 근데 저번 정권과는 다르게 또 다르게 놀라고 있어요. 이게 진짜 이게 약간 굉장히 정치라는 게 무섭구나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을 볼 때는 이 정치권 발언도 좀 같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이 원희룡 장관님 얘기를 듣고 집을 사고 싶을 리가 없어요.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